일본으로 가서 일본 동경 유학생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그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이제 그 사람들도 알게 되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번 기회에 독립운동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당시 이광수를 중심으로 해서 말하자면 독립선언설, 28 독립선언설을 기초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움직임을 또 그대로 캐치를 해가지고 다시 중국에 와서 여운형이라든지 그 당시 신규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니까 또 거기에서 신규식이가 조선에 가서 또 이런 분위기를 알려라 해가지고 오는 거죠. 와가지고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는 이상재, 인천, 송진우 이런 사람을 만났다고 그러는데 그 기록은 없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만난 걸로 다른 일반 저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말하자면 이 동경에서 학생들이 28 독립선언 그리고 그런 파리 만국평화회의에 우리는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게 된다는 그런 상황. 중국에서의 이런 상황. 이걸 알리게 되는 거죠. 여기 귀국해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이제 3.1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쪽으로 그 상황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전하고 자기 이제 인천을 통해서 다시 이제 저기로 가야 되겠죠. 상해로 가는 길인데 마침내 가명을 쓰고 이제 인천에 가서 배를 타고 상해로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책에 나올 텐데 그 본인이 가명을 썼는데 그 사람이 마치 일본에서 사형수예요.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간 사람이 기무란지 무슨 저긴데 너 이름이 뭐야? 이렇게 하니까 나 기무라인데 그래. 기무라 이거 사람 죽인 놈 아니야? 이렇게 돼가지고 잡혀서 보니까는 기무라가 아니고 장덕수다 이겁니다. 장덕수예요.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추종을 이것저것 조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3.1운동이 나오고 28 독립선언이 나오고 이렇게 됐는데 직접적으로 장덕수가 3.1운동이나 28 독립선언에 글을 썼다든지 사람을 만났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저쪽 신안 앞바다에 있는 목포 앞바다에 있는 하이도로 유배를 보내게 되죠. 유배를 보내서 하이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1919년 이제 11월 달쯤 돼서 당시 일본에서 이제 3.1운동이 나오고 그러니까 일본이 복잡하죠. 이제 한 10년 식민 통치를 했으니까 아예 조선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일본의 식민 통치에 순응해가지고 이제는 조선은 완전히 이제 우리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고 있었는 판에 3.1운동이 일어나니까 일본 세계적인 여론이 일어나고 또 만국평화회에 또 가서 또 세계 여론에 호소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당시 일본 조야에서 일본의 당시 총리였던 하라다케시인가? 일본의 하라 총리가 있는데 총리가 회유책을 쓰는 거죠. 당시에 여운형이 상당히 중국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여운형을 데려다가 이제 니들은 독립하지 말고 조선에서 자치운동을 해라. 그러면 충분히 허락을 해주겠다. 해서 여운형을 일본으로 초청하는 이런 상해에 있는 여운형을 당시 일본 총리가 초청을 합니다. 다 와서 여러 사람을 만나서 하면 자기들 생각으로는 몽양을 일본으로 불러들여서 좀 대접을 잘 해주고 그러면은 독립운동이 아니라 자치운동을 벌릴 줄 알고 그런 심산에서 몽양을 부르게 되는 거죠. 근데 몽양은 일본말이 굉장히 서툴러요. 그러니까 자기는 일본말을 잘 못하니까 장독수를 자기 통역으로 붙여주면 가겠다. 이렇게 조건을 내서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쪽 하이도에 유배가 있던 장독수를 불러들이죠. 너 일본에 가서 여원형 통역을 하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시 둘이 일본으로 가는 거죠. 일본으로 가서 이제 뭐 여러 조야 인사들을 만나서 저걸 했지만은 여운형이나 장덕수나 뭐 일본의 말하자면 언론인들이나 정치인들을 만나서 조선 독립을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일본 하라 총리로서는 자기네들이 애초에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효과가 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 말하자면 언론인이라든지 정치인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몽양이 조선 독립을 역설을 하고 또 장덕수는 원래 웅변가니까 그걸 저기를 하니까 당시에 일본 공산당 창립자 중에 하나였던 오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몽양의 연설과 장덕수의 통역을 듣고 조선 독립 만세라고 불러가지고 그냥 그 일본에서 난리가 난 이럴 정도로 뭐 그 1919년 말에 이런 저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 그 일본 그 국회에서 왜 저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말썽을 부렸냐 해가지고 그 총리가 상당히 혼돈하고 당시 몽양과 그 설산을 그 부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척식국 장관, 우리식으로 하면 식민지 장관이죠. 장관이 그걸로 인해서 사임을 하는 이런 상황이 1919년 말에 벌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1920년에 들어서니까 이 종래와 같이 강압 통치, 헌병 통치로 조선을 통치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문화 통치로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말 신문을 발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시대일보 이 세 개의 신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일보가 나오고 조선일보가 1920년 3월 1일에 나오고 동아일보가 20년 4월 1일에 나오고 또 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우리말 신문이 발간이 되게 됩니다. 우리말 신문이 발간이 되니까 이제 김성수 씨가 그 사주가 돼서 저기를 하니까 김성수 씨는 일본에 있을 때부터 장덕수의 사람 됨됨이를 알고 뭐 도와주고 그랬으니까 장덕수를 초빙을 하죠. 그래서 장덕수도 발기인으로 참가하고 장덕수의 형인 장덕준도 참여를 하고 그래서 말하자면 동아일보라고 하는 이름을 이 설산이 제시를 해서 그 제호를 장덕수가 제시를 해서 그 이름을 따서 동아일보라고 동아시아의 유일한 신문이다 해서 동아일보라고 하는 신문을 그 말하자면 창간을 해서 이 장덕수가 초대 주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필로 그 주지를 선명하노라라고 하는 그 창간사가 상당히 유명한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런 창간사를 쓰고 그 이후 동아일보의 모든 행사라든지 문화운동이라든지 동아일보가 기획한 모든 행사는 다 설산의 아이디어로 설산의 주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신문 기사도 열심히 쓰고 신문 활동도 열심히 하고 이러면서 그런 언론 활동만 한 게 아니라 활동을 많이 하죠. 뭐 여기 저기도 있습니다만 우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공제회라고 하는 조선노동공제회를 창립을 하게 됩니다. 1920년 4월 달에 조선노동공제회를 창립을 하고 1920년 6월 달에 조선교육회를 또 만들고 그리고 조선청년의 연합회, 그 당시에 청년단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청년단체들을 총괄하는 조선청년의 연합회를 만들고 그것을 이끌어 나갈 단체로서 서울청년회를 만들고 또 조선체육회도 만듭니다. 이 양반이. 이런 식으로 해서 그야말로 각 분야에 걸쳐서 활동을 하고 또 밀립대학 기성회라고 해서 조선에 대학이 없으니까 민간인들이 좀 대학을 세워서 고등교육을 받든 지식인을 많이 양성을 해서
양성을 해서 우리가 좀 말하자면 우리나라를 부흥시키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를 발기를 하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각 청년단체를 조직하고 뭐 그 전국을 순회하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리고 학교 설립을 위한 이런 활동을 하고 그리고 1군 1학교 운동 그 당시에 뭐 학교가 말하자면 너무 적었기 때문에 각 군마다 중학교 하나씩을 세우자. 1군 1학교 운동 또 학교 건립에 사립학교가 많은데 어렵게 되니까 그 학교를 모금 운동도 하고 이렇게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그야말로 저쪽 북에는 함경도에서부터 남해는 그 경상도 전라도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지를 순회하면서 청년운동, 교육운동, 여성운동, 뭐 이런 등등, 노동운동, 이런 식으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너무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니까 그때 말하자면 장덕수의 전성시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그야말로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뭐 교육운동, 또 청년운동, 또 노동운동, 이렇게 해서 이 장덕수가 그야말로 합법적인 공간 내에서만 활동한 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또 일본에 있을 때 신화혁명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활동을 했지만 그거의 일환으로 비공식적으로 지하 활동으로서 말하자면은 사회혁명당을 만들어서 계급 타파라든지 사회재산제도 타파 등등을 말하자면 그런 운동을 또 내면 비밀리에 그런 활동 말하자면 비합법적으로 사회주의 운동을 선전하는 그런 단체도 만들어서 활동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동아일보와의 관계 속에서 합법운동, 합법 활동과 비합법 활동을 전개하면서 민족 정신을 불러일으켰던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일부 청년단체와 갈등을 겪게 되죠. 말하자면 갈등을 겪어서 동아일보를 떠나서 미국 유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그 당시에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니까 그 사회주의 물결이 그야말로 전 세계에 파급이 되는 거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이렇게 되니까 사회주의 러시아 혁명이 무산계급 혁명이 일어나서 무산계급 혁명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 영향을 받고 또 레닌이 또 제3세계에 있는 극동에 있는 말하자면 나라들에게 그 무산자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원도 많이 하고 그러죠. 그 일환으로 돈도 보내고 그것 때문에 그 이야기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만 사회주의 사상이 물밀듯이 밀고 들어오게 되니까 당시 청년운동 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문화운동보다는 사회주의 운동, 계급운동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그 당시에 그 민족운동이 계급이 우선이냐, 민족이 우선이냐 이런 노선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 계기가 몇 개가 있었는데 우선 첫째로 말하자면은 레닌이 보낸 자금을 장덕수가 유용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돌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그 당시에 모스크바에서 국동민족대회가 열리게 되죠. 국동민족대회에 상당히 많은 사람, 영원영도 참석을 상당히 많은 사람, 김단야도 참석을 하고 상당히 많은 사람이 참석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마 제일 많이 참석을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모스크바에서 그 사회주의 활동을 하고 그래 제일 많이 오고 그럼 그 조선의 아시아에서는 극동에서는 이 조선이 그래도 말하자면 무산자 혁명 일제의 식민 통치를 말하자면
타파하는 무산자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해서 레닌이 당시 60만 루블, 그 당시엔 태환 제도이기 때문에 60만 루블이면 60만 달러나 마찬가지, 60만 원이나 엔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보내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독립운동에, 조선 독립운동에 써라. 이렇게 보내죠. 그걸 받아가지고 일부가 그거를 임시정부에 전달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사회주의 활동을 하는데 썼다 이 말입니다. 공산당의 세포 조직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 쓰게 된 임시정부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거죠. 그런데 그 돈 중에 일부는 국내에도 들어와서 국내에 이제 사회주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암암리에 그 돈이 이제 그 돈을 쓰게 된 거죠. 사회주의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회주의 그 활동을 하는 그 돈을 장덕수가 유용을 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돈을 가져온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이것이 뭐 이 허위로 판명이 됐는데 이 사회주의자들 입장에서 볼 때 장덕수가 워낙 잘 나가니까 그걸 꺾어야 되는데 같이 사회주의 활동을 하는 말하자면은 그 계파가 이르크츠크파하고 상해파하고 나뉘게 되는데 이 장덕수의 경우에는 상해파에 가깝죠. 이르크츠크파에서 자기네들이 말하자면은 그 상해파가 돈을 일부를 가지고 유용을 해서 말하자면 술집에 가서 기생들하고 놀고 또 누구는 또 뭐 첩을 들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유언비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일부를 장덕수가 썼다. 저는 뭐 공산당도 아니면서 가짜 공산주의자 행세를 하고 가짜 공산당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하게 됩니다. 장덕수는 거기에 대해서 직접 본인은 한마디도 내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를 않죠. 왜 그러냐? 이 장덕수와 잘 아는 최팔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최팔룡이 그 돈을 일부를 받아가지고 신생활이라고 하는 사회주의를 선전을 하는 직접 선전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사회주의 선전을 하는 그런 잡지를 내는데 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사회주의 계열의 잡지가 많이 나오는데 그네들한테 지원을 하고 그랬는데 만약에 내가 안 쓰고 그 사람이 했다라고 하면 최팔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매장이 되는 거죠. 이 장덕수와 최팔룡은 상당히 일본 동경 유학 시절부터 가까운 사이였는데 그렇게 되니까 장덕수는 일체 이야기를 안 하게 되니까 그냥 그거를 말을 안 하니까 너 돈 떼먹었지? 안 떼먹었다 하면은 그게 되는데 돈 떼먹었지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럼 저놈이 떼먹었나 보다. 이렇게 돼서 그냥 돈을 말하자면 유용한 걸로 레닌이 보낸 돈을 떼어먹은 걸로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났었던 것은 김윤식의 사회장 문제입니다. 당시 김윤식은 이 조선조 말에 병조판서를 지냈고 대한제국이 일제 합병 나올 때 외무대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합방이 되고 나니까 그 당시 대신들한테는 다 일본이 자귀를 주죠. 자귀를 줘서 그 일본은 뭐 자작인가 하여튼 자귀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1920몇 년도인가 하여튼 양반이 돌아갔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저기 했으니까 근데 죽기 전에 대일본 장사라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을 한 100여 명이 조선의 독립을 청원하는 그런 내용의 선언이 있었는데 거기에 서명을 합니다. 서명을 하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양반이 돌아갔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장덕수가 김윤식은 이렇게 훌륭한 말하자 비록 일제에 자기를 받긴 했지만 나중에 조선 독립을 위해서 이런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자기도 폐지가 거기에 서명을 하니까 구속을 해야 되는데 그 한 사람도 상당수 옥고를 치르고 그랬는데 이 김윤식의 경우는 워낙 나이가 많으니까
저기를 그냥 내버려 둔 거죠. 징역을 살려야 되는데 못 살려. 그러다가 이 양반이 이제 돌아가니까 이 사람이 장덕수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은 사회장을 해야 되겠다. 사회장 발기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본인도 명단을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또 반대 측에서 그 친일파 자기까지 받은 사람을 무슨 사회장이냐, 사회장이 사회장이 뭐 하는 거냐라고 해서 또 엄청나게 반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자기가 만들었던 청년단체가 이제 좌경화되니까 거기에서 본인이 이제 그 청년단체로부터 배척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도저히 그럼 그것만 하면 좋은데 장덕수가 있는 한 동아일보를 못 보겠다. 불매운동이 전개되고 그러니까 도저히 여기에 있을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장덕수가.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이제 못 있겠다. 난 좀 큰 해외에 나가서 이제 보다 더 큰 세계에 나와서 보다 더 공부를 더 하겠다 하고 동아일보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미국으로 떠나서 이제 하와이로 거치고 뭐 호놀룰루도 거치고 뭐 또 샌프란시스코로 가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설산이 동아일보를 이제 떠나서 가게 되니까 그 당시에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이 김성수 씨가 동아일보 사장인 김성수 씨가 동아일보 부사장이라고 하는 직함 그리고 동아일보 순회 특파원이야 뭐 하여튼 특파원 미국 특파원인가 그런 자격을 해서 계속 월급을 줍니다. 그래서 그걸로 14년 동안 동아일보에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 유학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은 장덕수는 말하자면 조선을 떠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 배경에는 두 가지 그 배경은 뭐냐 하면은 당시에 그러니까 사회운동을 하는 척에는 문화운동과 계급운동의 그 차이죠. 그러니까 일단에 그 동아일보의 사시 중에 하나가 문화주의를 선명하는 문화주의, 민족주의 저인데 이 문화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도 틀 안에서 전개를 하는 거죠. 문화활동이라는 것이 제도의 틀 안에서 하게 되는 건데 그 제도라고 하는 것이 합법적인 공간, 제도라고 하는 제도라고 우리가 문화운동의 골자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운동에 의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식이다. 민족 정신을 불러일으키고 실력을 양성해야 된다. 민족 정신을 불러일으키고 실력을 양성해야 된다. 실력 양성은 뭐냐?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진흥해야 되고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교육진흥은 뭐냐? 말하자면은 대학을 만들어서 학교 시설을 확충을 하고 밀립대학을 건설해서 말하자면 교육을 진흥한다. 그리고 산업발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선 사람은 조선물산을 써야 돼. 말하자면 그 국산품 애용운동이죠. 이런 취지의 논리를 전개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회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교육진흥은 무슨 돈 많은 놈이나 대학까지 무슨 노동자 농민이 무슨 대학이냐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니들 그 부르주아들 니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한다는 건데 이거 말짱 꽝이다. 산업발전 부르주아들이 자기 공장에서 국산품 애용이라는 것이 노동자들 착취해가지고 뭐 그 당시에 뭡니까 방직 뭐 이런 거 옷감 만들고 뭐 등등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는 거 다 부르주아들이 노동자 착취해가지고 자기 부자 되기 위한 건데 그게 무슨 소리냐? 노동자 농민을 말하자면 계급운동에 투신하는 것이 훨씬 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문화운동과 이 계급운동 이 차이로 인해서 결국은 그 중간에 그런 문화운동을 총체적으로 추진해 나갔던 사람이 바로 설산 장덕수죠. 그러니까 장덕수를 꺾으면은
문화운동도 개판되고 동아일보도 완전히 저기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반장독수 운동, 반장 운동을 벌리게 되고 거기에 못 견뎌서 이렇게 되니까 동아일보도 결국 불매운동에서 동아일보 뭐 구독자 수가 팡팡 떨어지게 되니까 그럼 내가 이제 나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미국을 떠나게 되는 거죠. 미국을.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에 가게 됩니다. 1922년 말인가 23년인가 이렇게 미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하와이를 거쳐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서 부산에서 관부연락선을 타고 시모노세키로 가서 거기서 동경으로 가서 동경에서 하와이로 가서 하와이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포틀랜드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오레곤 주립대학 신문학과에 등록을 해서 처음부터 뭐 뉴욕이라고 하는 대도시로 가게 되면은 돈도 많이 들고 좀 미국 생활에 적응을 하고 난 다음에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포틀랜드라 지금 뭐 포틀랜드가 지금 트럼프가 난리를 쳐가지고 군대를 파견하네 어쩌네 그 오레곤 주립대학에 신문과에 등록을 해서 1년 동안 거기서 신문과에 등록을 하고 1년 후에 뉴욕 콜롬비아 대학 정치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 가는 길에 하와이에 들려서 제일 처음에 하와이에 도착하자마자 당시 하와이에 있던 이승만 박사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 박사를 만나서 이승만 박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이승만 박사를 만나서 상당히 감명이 깊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뉴욕에 가서 말하자면은 또 뭐 교민들을 상대로 해서 강연도 많이 하고 활동도 많이 하고 뭐 교회에도 나가고 그 중에서 뉴욕에서 저기 하는 것이 3일 신보라고 하는 신문을 만들게 되죠. 당시 미국의 교포 신문이 하와이에서도 신문이 나왔고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신문이 나왔고 이 두 가지가 더 편파적이니까 좀 중립적인 차원에서 신문을 만들자. 교민 신문을 만들자 해서 3일 신보를 당시 허정이라든지 김도연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함께 3일 신보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그 논문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석사학위 논문으로 나온 것이 말하자면 마르크스주의 국가관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라고 하는 그런 석사 논문을 씁니다. 말하자면 막시즘을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옛날 자유인과 노예, 귀족과 평민, 군주와 농노, 자본가와 노동자 이런 계급투쟁의 역사를 그런 계급투쟁관에 입각해서 역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기를 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계급투쟁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언어투쟁도 있고 종교투쟁도 있고 민족 간의 투쟁도 있다. 꼭 계급투쟁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언어투쟁이 대단하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로 언어투쟁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러시아 말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우크라이나가 2014년 마이단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동쪽에 있는 그 러시아어 주민들에게 러시아 말을 못 쓰게 해요. 러시아 말을 일체 금지시키고 러시아 말을 쓰면 잡아가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말하자면 언어로 인한 전쟁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급투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 문화, 언어,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투쟁이 있는 것이다. 꼭 계급투쟁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소멸한다 그러는데 국가는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옛날부터 있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국가라고 하는 것은 계속 존속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르크스의 국가관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이렇게 마르크스의 국가관을 비판을 하고 이 마르크스 비판을 근거로 해서 박사 논문을 쓰려고 했죠. 근데 그 지도교수가 이 마르크스 공산주의 비판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석학이
세계적인 석학이 몇십 년을 연구해도 다 못하는데 네가 뭐 조선소 와가지고 무슨 막시즘이냐. 너는 하지 마라. 아주 영국이 어떤 식으로 해서 산업평화를 유지했느냐. 그거를 공부를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지도교수가 그렇게 하라니까 요새 뭐 지도교수가 하라면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거기에서 영국으로 가게 됩니다.